안녕하세요. 안나쌤입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미술 수업, 이번 시간은 작품 감상 및 비평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작품 감상 및 비평의 두 번째 시간의 핵심 질문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술 비평은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 혹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 둘째,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이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미술 감상과 미술 비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술 감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상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미술 감상을 간략하게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고 즐기는 행위라고 한다면요. 오늘 살펴볼 미술 비평은요. 감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미술 작품의 가치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선생님은 이 미술 비평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요. 미술 비평은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 혹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런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거에 여러분, TV 방송에는 누가 등장했었죠? 아나운서나 연예인 등 전문 방송인들이 방송에 등장하고 방송을 이끌어 갔었어요. 오늘날에는 TV 외에도 인터넷의 발달로 새로운 방송 매체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이 유튜브에서는 누가 방송을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소소하게 미술 수업과 관련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연예인이나 아나운서 같은 방송인이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미술 수업과 관련된 영상을 찍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술 비평은 어떨까요? 고등교육을 받은 교수, 학자들의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미술 작품의 가치를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체계적인 학습, 미적 지각 및 판단력, 미술적인 이론 지식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공부,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만 반드시 미술 비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에 관심을 갖고 미술품을 많이 접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누구나 비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나쌤이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미술 수업과 관련해서 유튜브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술가나 미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좋아하고 많이 접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여러 학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미술 비평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미술 비평을 하기 위한 단계는 어떠한가입니다. 오늘은 미술 비평의 4단계의 절차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 미술 비평 4단계는요. 서술, 분석, 해석, 판단인데요. 자세하게 선생님과 이 미술 비평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이 단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술 단계입니다. 서술 단계는요. 미술 작품을 보고 여러분들이 관찰한 것, 작품에서 느낀 인상, 특징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품에서 보이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석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여러분들이 미술 작품에서 찾아낸 시각적인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는 단계예요. 작품에서 드러나는 조형적인 특징, 재료 및 표현 방법 등을 찾고 발견해가면서 분석해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석 단계인데요. 해석 단계에서는 서술과 분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분석한 것들에 근거해서 미술 작품의 전반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작품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는 것도 해석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마지막 판단 단계는요. 앞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해서 다양한 미적 가치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해서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앞 단계에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작품의 예술성이나 완성도, 예술적 가치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술 작품을 실제로 보면서 미술 비평 4단계를 한번 연습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술 작품 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4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함께 해볼 미술 비평 4단계는요. 여러분들의 미술 작품 감상과 비평을 도와주기 위한 길라잡이로서 각 단계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연습해보는 경험이 학생 여러분들의 미술 작품의 가치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미술 작품을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미술작품 감상과 비평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뭉크의 카를 요한의 저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대상으로 미술비평 4단계의 절차를 한번 밟아볼까요? 자, 첫 번째의 서술 단계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술작품을 보고 관찰한 것, 작품에서 느낀 인상, 특징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한번 직접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해가 진 도시의 거리에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도 보이고요. 사람들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창백하게 질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표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은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외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서술하면 돼요. 예를 들면 작품의 오른쪽에는 홀로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서술 단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작품에 드러나는 조형적인 특징을 찾아보고 분석해보는 단계인데요. 주로 작품의 조형 원리를 분석하는 단계로 우리는 미술 작품 속에 나타난 선이나 형, 색, 구도, 재료, 조형 요소와 원리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자를 쓰고 있는데 남성들의 중절모와 여성들의 챙이 넓은 모자가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표정 역시 공통되게 무표정 혹은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마치 한 무리의 사람들인 것처럼 통일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작품의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길을 지나가고 있는 왼편에 있는 그 무리진 사람들의 하반신을 과감하게 잘라내어서 작가가 왼쪽 전면에 배치한 구도가 과감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엔 이제 해석 단계인데요. 해석 단계에서는 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나 작가의 의도들을 파악해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이제 눈에 보이는 미술 작품만 가지고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작품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보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작가의 편지나 일기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릴 당시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 해석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교과서 속의 미술작품의 이야기라든지 도서관의 책, 인터넷의 온라인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작품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탐색하고 그 정보들을 모아서 작품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의 작가인 뭉크가 카를 요한의 저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찾아볼까요?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그 남자를 이상한 눈길로 쳐다본다. 남자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눈치다. 행인들의 얼굴이 저녁 불빛을 받고 창백한 노란색으로 물들었다. 남자는 다른 생각에 몰두하려고 애쓰지만 쉽지 않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었다. 남자는 멀리 보이는 창가에 눈길을 주려고 애쓴다. 다시금 한 무리의 행인들이 남자의 곁을 지나간다. 남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일면서 식은땀을 흘린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가의 노트 혹은 작가의 일기를 발견해서 이러한 문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면 이 작가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홀로 걷고 있는 오른쪽 화면의 한 남자가 군중들 속에서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이 화가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도, 혹은 오른쪽 화면에 소외된 남자가 뭉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 가지들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뭉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 그러니까 도시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나타내고자 한 것도 파악할 수가 있죠. 선생님은 이 해석 단계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작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고려하면서 작품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작품을 그린 작가에 대해서 탐구할 수도 있죠. 이 과정은 여러분들의 미술 작품을 바라보는 안목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단계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학교에서 모둠을 구성해서 서로 이 작품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면서 친구들과 토의를 통해서 정보들을 교환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판단 단계에서는 서술, 분석, 해석의 앞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해서 다양한 미적 가치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해서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작품의 완성도, 성과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식과 기준을 들어서 판단하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개인이 판단하기에 느껴지는 내용을 종합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도 비평가가 될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인 거죠. 여러분도 이 뭉크의 카를 요한의 저녁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서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이 판단 단계의 비평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감상 및 비평 두 번째 시간, 저는 조한나 미술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